안녕하십니까. 한국석유 관련 박철현입니다. 먼저 주유소 사업자 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심화과정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석유사업법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두 가지로 하게 됩니다. 주유소 사업자 이행 의무, 위반 사례로 보는 석유사업법,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유소 사업자 이행 의무입니다. 주유소 영업 범위 및 영업 방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는 주유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석유 정제업자, 수출유업자, 일반 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 판매소로부터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점포 내 고정된 주유 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태가 주유소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반 판매소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 판매소는 첫 번째 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주단위 전산보고를 하고 있는 석유관리원으로 하고 있는 그 일반 판매소에 한해서 한정이 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주유소 영업 범위 및 영업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표로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취급 석유 제품은 휘발유 등유 경유이고요. 공급받는 곳은 석유 정제업자, 수출유업자,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는 아까 제한적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판매처도 주유소, 실소비자, 그리고 일반 판매소도 일부에 하나, 아까 제한적으로 한정된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영업 방법을 보면요.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면서 이동 판매도 가능한데요. 이를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 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 판매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동 판매를 휘발유를 판매하시는 건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석유사법 제29조 가짜석유 제품 제조 등의 금지인데요. 여기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석유사법 제2조 제10호에 정의되어 있는 가짜석유 제품의 정의입니다. 자, 목적을 보면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즉 선박 기타 다른 연료를 사용할 목적이 아닌 석유 제품 등의 다른 석유 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가짜 석유 제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보시면 자동차관리법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차량 및 기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대표적으로 제2조 1호부터 3호까지가 대표적인데,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혼합 방법을 보시면 석유 제품의 다른 석유 제품, 예를 들어서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하는 것, 석유 제품의 석유화학 제품, 휘발유 또는 알코올 등을 혼합하는 것, 석유화학 제품의 석유화학 제품, 예를 들어서 톨루엔이나 알코올을 혼합하는 것, 석유화학 제품의 탄소, 석유화학 제품의 탄소, 수소, 함유 물질을 혼합하는 것들을 혼합 방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가짜 석유 제품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 것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대표적으로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등이 있고요. 농업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위금지 위반 제39조 제1항 제10호 부분입니다. 지금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는 기본 과정에서 사실 강의가 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심화 과정에서도 석유사법 주요 위반 사례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주유소의 주요 위반 사례 행위 금지
위반 사례를 좀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일반 대리점 또는 거래가 불가능한 일반 판매소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자, 일반 판매소는 제한적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유소와 거래가 가능한 일반 판매소는 면 지역에 소재한 전산 보고하는 일반 판매소이고요. 일반 대리점은 공급받을 수는 있어도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위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장시설 임대행위입니다. 저장시설은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하는 행위도 또한 금지 위반 사례입니다. 적재 용량 5kl, 즉 5,000리터를 초과해서 이동 판매를 하거나 휘발유 이동 판매를 하는 행위 또한 행위 금지 위반 사례입니다. 이동 판매 차량으로 차량 등에 직접 주의하는 것 또한 이동 위반 사례이고요. 자신의 영업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처에 직송 거래, 착지 변경하는 사례도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수하지 않는 행위 등도 대표적 위반 사례이고요. 이 다음 장부터 위반 사례를 보는 석유사업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예시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반 사례로 보는 석유사업법. 이제 사례로 보는 석유사업법입니다. 앞전에서 강의했던 부분은 개괄적으로 요약된 부분이라서 한 번에 이해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유소의 영업 범위 위반 사례인데요. A 주유소가 석유사업자가 아닌 B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휘발유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공급을 하였습니다. A의 행위는 석유사업법 위반일까요? 이 석유사업자가 아닌 석유사업자를 보통 비석유사업자, 아닐 비석유사업자라고 통칭을 합니다. 주유소는 정제업자, 수출업자, 일반 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 등으로부터 석유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죠. 그 외의 자로부터는 석유 제품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석유 사업자로부터 석유 제품을 공급받는 행위는 주유소 영업 범위를 벗어나 석유 제품을 공급받는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영업 범위를 위반하는 사례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영업 범위에 대해서 또 다른 경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A 주유소는 비일반 판매소, 근데 이 일반 판매소가 면 소재하는 판매소가 아니에요. 이 일반 판매소로부터 자동차용 경유를 공급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A는 석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이 부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해당 사항으로 이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 못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또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주유소는 정제업자, 수출업자, 일반 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 판매소로부터 휘발유 등의 경유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 판매소는 제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되고 주 단위로 석유 관련 전산 보고를 하고 있는 일반 판매소에 한정을 합니다. 따라서 면 소재하지 않는 방금 사례와 같은 면에 소재하지 않는 일반 판매소는 거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업 방법 범위 위반에 해당합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림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A 주유소가 B 일반 판매소 면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전산 보고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 또한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유소 영업 범위 위반 사례 좀 더 추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A 주유소가 자신의 거래처 B에게 석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C 주유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B에게 석유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A는 B로부터 받은 대금을 C에게 정산할 경우 A와 C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석유사법 시행령 제2조에 주유소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 등에게 직접 판매한 석유 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과 직접 판매하는 것,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따라서 B에게 석유 제품을 직접 공급하지 않고 대금을 받아 C에게 정산하는 A 행위, A 주유소 행위와 B에게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A로부터 A 주유소로부터 정산받는 C 주유소 행위는 주유소 영업 범위 및 영업 방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당하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종종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인데요. 해당 사항을 유의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영업 범위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 또한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주유소 사업자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거듭 비슷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타인의 석유 제품을 보관만 하고 대신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석유사업법에 따른 행위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주유소는 석유 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석유 제품을 공급받아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하단에 설명을 보시면 점포 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직접이란 석유 제품 판매 과정에서 주유소 상호 간 또는 주유소와 실소비자 간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석유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도 주유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영업 범위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취급 제품 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주유소는 점포 내 지하저장시설에 C중유를 보관했어요. 이게 위반 행위일까라는 질문에 보면 석유사법에 따라서 석유 유통질서를 해치는 하나로 석유 판매별 취급 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주유소는 석유 제품 중에 휘, 등, 경,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유 취급 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유소가 중유를 보관하는 행위는 석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영업 범위 제한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자별 영업 범위를 위반하여 석유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석유 판매업의 종류에 따라 허용된 영업 범위 내에서 또는 허용된 영업 방법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자료 거래, 덤핑 판매, 매점 매석 등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업 범위 또는 영업 방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주유소에 정의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업자, 일반 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 판매소, 일반 판매소는 면 지역에 있는 일반 판매소 중에 전산보고 방법으로 거래 상황을 주 단위로 석유 관련해 보고한 일반 판매소를 한정합니다. 일반 판매소로부터 휘등경,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 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 판매소, 여기서 일반 판매소 우에 해당하는 면 지역의
소지하고 전산보고를 하는 일반 판매소를 한정합니다. 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이동 판매 방법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 판매업자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미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업자 간의 상호간 거래가 가능하죠. 이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업자로부터 일반 대리점으로 공급을 받고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주유소 일반 판매소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면지역에 있는 일반 판매소 중에 전산보고하는 일반 판매소만 주유소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kl, 5,000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이동 판매 방법으로 직접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짜 석유 제품 제조 등에 관련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주유소가 선박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하여 선박 연료를 공급했을 때 A의 행위는 가짜 석유 제품 제조 판매 또는 사용에 해당할까요? 라는 질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짜 석유 제품은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 제품 등의 다른 석유 제품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박의 연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은 가짜 석유 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유소 영업 방법은 석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만 가능하기 때문에 혼합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주유소 영업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혼합하는 행위, 제조하는 행위죠. 주유소는 제조하는 행위, 혼합하는 행위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 석유 제품의 판매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방금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영업 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째는 가짜 석유 제품 제조 등 관련된 사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주유소가 경유와 등유를 연료로 혼용하는 농업 기계에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였을 때 법 제29조 제1항 가짜 석유 제품 제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우리 가짜 석유 제품 판매 금지 대상인 농업기계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하기 때문에 등유와 경유를 혼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는 가짜 석유 제품 판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요. A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주유소 이동 판매 차량. 근데 이 이동 판매 차량이 A 주유소 대표자와 이동 판매 차량 소유자가 상의하게 됩니다. 즉 다른 차라는 거죠. 그리고 A 주유소 상치 장소가 또 아닌 경우에 해당 이동 판매 차량에 보관된 제품의 품질 검사 결과 가짜 석유로 내가 단속되었을 경우에 A 주유소의 관리 소홀로 인한 처분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이동 판매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가 가짜 석유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동 판매 차량을 보유한 주유소에 행정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동 판매 차량이 실질적으로 상치된 주유소에서 영업에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상치 장소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며 원칙적으로는 이동 판매를 보유한 주유소에 해당 처분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9번째로는 가짜 석유 제품 제조 등에 관련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등유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는데 소비자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사용했을 때 그 판매한 주유소에서 행정처분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의사항인 거죠. 원칙적으로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등유만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으나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경유를 조달해서
가짜 석유를 제조 사용하는 것을만으로 행정처분은 어렵습니다. 다만 석유 판매업자가 판매 방법, 구매 행위, 정기성, 개소성을 비추어서 소비자가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하거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를 구매하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자신이 판매한 등유가 가짜 석유 제품의 제조나 자동차 연료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비를 제공하였다면, 즉 인지하였다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매는, 즉 주유소가 소비자가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정상적인 판매의 경우에는 말이죠. 자, 10번째로는 주유소 간의 석유제품 공급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유소가 20km 차량을 임차하여 다른 주유소에 고정된 주유소를 통해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공급받아오는 행위에 대한 사항이에요. 공급을 받아오는 행위가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림이 좀 나와 있죠. 자, 진행 방향을 보면 왼쪽에 있는 게 공급하는 주유소이고요. 오른쪽이 공급받는 주유소예요. 첫 번째, 이 공급하게 되면 이동 판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규칙 제2조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주유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즉 방금 사례와 같이 공급받는 주유소가 석유 제품을 차량을 임차해서 공급을 받아가는 행위는 이동 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공급하는 것만 이동 판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유소가 20km 차량으로 다른 주유소에서 석유 제품을 공급받아 오는 행위는 가능한 것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는 주유할 수 있나요? 현장에서 주유소 사업자분들이 많이 질의하는 것 중에 하나죠. A주유소는 건설 현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펌프카에 주유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의가 왔죠. 이때는 건설기계인지 자동차인지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건설기계라고 하면 주유가 가능하고요. 자동차인 경우에는 주유가 불가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바퀴식 또는 궤도식은 관계가 없고 자동차인지 건설기계인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물론 건설기계 중에서 이동 판매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즉 법을 좀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주유소 일반 판매소 이동 판매 방법은 적재 용량 5kl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또는 석유 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 실소비자 중에 제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동차관리법의 제2조에 따른 자동차, 그리고 건설관리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이동 판매 차량으로 판매가 불가하게 됩니다. 이제 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위 승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사항 또한 쟁점이 되는데요. 새로운 석유 판매업자가 석유 판매업을 승계할 때 종전사업자의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가 라는 여부죠. 여기 법을 좀 한번 볼까요? 법 제8조를 보시면 처분효과 승계가 나와 있어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 처분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석유정제업자라고 나와 있는데 석유정제업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석유 판매업자로 준용이 되고요.
특별히 주유소 사업자 대상이니까 주유소로 바꿔볼까요? 종전의 주유소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주유소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새로운 석유정비업자, 석유판매업자, 주유소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비업자, 즉 주유소가 승계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석유 판매업의 등록은 개인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등록의 성격입니다. 즉 대물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행정처분은 사업자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주유소 시설 등에 대한 제재에 해당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방금 단서 같은 경우에는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지휘승계를 하게 되면 변경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행정처분 고지에 대한 사항들, 처분 그리고 진행 중의 사항들에 대해서 양도, 양수인이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 사업정지 처분, 법적 성격, 대법원 판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사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은 개인이 아니고 사업 전부 일부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다. 그래서 지휘승계에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데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취할 수 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위반 사례를 보는 석유사업법의 마지막 설명 부분입니다. 13번째이고요. 3년 내 가짜 석유 제품 판매 재적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짜 석유 제품 판매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19년 10월 달에 받았고 다시 가짜 석유 제품 판매로 재적발 22년 3월에 된 경우에 가중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까? 라고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1차 표를 한번 볼까요? 19년 9월 달에 1차 위반이 됐어요. 가짜 석유 제품 판매로요. 처분은 19년 10월 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3년이 22년 10월 달인데 그 전에 다시 재적발 22년 3월 달에 재적발된 경우에 행정처분이 가중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까? 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일에 가짜 석유 제품은 3년 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3년 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로 다시 위반했을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시점을 보면 이때 적용되는 시점이죠. 종전 위반 처분일로부터 같은 위반 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 기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종전 위반 처분일이라고 하면 예시된 사례는 19년 10월이죠. 19년 10월부터 같은 위반 행위로 다시 적발된 3년 이내 22년 10월인데 2차 위반일이 22년 3월이죠. 그럼 3년 내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같은 행위로 적발되는 것으로 보아서 2회 위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가중된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이상으로 석유사업법 주 위반 사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